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의 의의는 헌법이라는 규범을 기준으로 해서 헌법상의 분쟁 또는 헌법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을 유권적으로 결정해서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을 실현하는 그런 재판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의 역사를 보면요. 초창기에는 헌법재판이라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권력 분립 이론에서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고 서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사법부가 위헌이니 아니니 타당하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법 사상, 즉 이 세상에는 천부적인 어떤 법률이 있고 이런 것들에 반해서 의회가 법을 제정하면은 그 법은 합당한 것이 못 된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사상들의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위헌법률 심사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라도 그것이 헌법에 반할 경우에는 사법부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다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의 기능은 헌법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평화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 정치적 평화 보장과 관련해서는 탄핵이라든지 권한쟁의, 정당해산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세계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집중형이 있고 비집중형이 있습니다. 집중형은 독립된 헌법재판을 하는 기관을 두는 거고요. 비집중형은 그냥 최고 법원이 위헌 문제까지 한꺼번에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일이 중형의 대표적인 나라고요. 미국이 비집중형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에 집중형에 속합니다. 하지만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화된 집중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변화하면서 여러 차례 이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변경됐었는데요. 최초에는 헌법위원회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탄핵심판위원회라는 게 생겼고요. 이때에는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다른 독립된 기관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헌법위원회가 생겼고 다시 1988년부터는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위헌법률 심판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당사자가 신청하기도 하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위헌임을 심사해달라고 제청을 하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위헌법률 심판인데요. 명령 규칙의 위헌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가 하지 않고 법원이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위헌 심사라고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단순 위헌, 한정 위헌, 헌법 불합치, 합헌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헌법재판은 이제 탄핵심판이 있는데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심판이 가능합니다. 탄핵심판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정당해산 심판이 있는데요. 정당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에 정당해산 심판이 가능합니다. 정당해산 심판은 정부가 청구를 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그리고 헌재가 결정해서 해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시면은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 제청을 하고요. 탄핵 심판은 국회가 소추를 하고요. 정당해산 심판은 정부가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이 있는데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사이에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어떤 권한이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이 권한쟁의 심판을 거쳐갖고 그 권한이 누구의 것인지를 헌재가 결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이 있는데요. 헌법소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제기할 수 있는 건데요. 이때 공권력은 모든 공권력, 모든 정보기관을 의미합니다. 국회건 법원이건 행정부건 다. 하지만 예외를 두고 있어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기본권 주체성, 기본권 침해 가능성, 법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 외에도 자기 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보충성,
갖춰야 되고, 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기간을 준수해야 되고,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소원은 각하되게 됩니다.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공권력이 불행사되고 있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는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헌법소원이고요. 좀 특수한 헌법소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를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앞서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제청을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위헌 제청 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법원에. 그래서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럼 이런 절차로 흘러가서 위헌 법률 심판이 있게 되지만 법원이 그거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법률이. 그래서 소송 당사자가 위헌 심판 제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한 경우에 국민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의 위헌 제청 권한을 제한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재판 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에서 일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되는데요. 재판 소원의 금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범통제 헌법소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까 봤던 위헌법률 심판에서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단순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미 재판은 다 끝났어요. 법원이 위헌 제청 신청을 기각했으니까 법원은 그냥 재판을 진행했겠죠. 그래서 그 소송 당사자한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이 소송 당사자는 이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을 통해서 위헌 결정을 받은 다음에 그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이것은 재판 소원의 금지를 우회해서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